자, 중학교 2학년 남은 과정 중에 도형 그리고 확률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형 내에서 외심이 뭔지, 내심이 뭔지, 무게중심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삼각형에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세 꼭지점이 있지요. 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 자, 직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점만 있으면 직선이 정의가 됩니다만은 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점이 있어야지 원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 요 세 점을 지나는 한 원을 그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 원의 중심, 이것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외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뭐예요? 이게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반지름이. 외심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야 된다. 자, 이번에 내심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심이 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세 변을 지나면서 이렇게 원이 딱 만들어지는 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요점이 지나겠죠. 요점을 지나는 원. 원의 중심, 이걸 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심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될까요? 요것이 반지름으로 똑같아야 됩니다. 요것이 반지름 똑같아야 됩니다. 자, 즉 내접원이라 그래요. 이걸 내접한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접한다 그래서 내접원이라 그러고 이걸 바깥쪽에서 접한다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뭐 inscribed, circumscribed, circle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 무게중심은 뭐냐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어느 부분, 삼각형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접시를 있다고 칩시다. 이 접시에 요쪽을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이제 이 접시가 있으면 여기에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딱 안 움직이려 그러면 무게의 중심이 존재하겠죠. 여기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에 어느 중심을 딱 잡아서 딱 하면 딱 안 움직이겠죠. 이렇게 딱 안 넘어지겠죠. 무게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삼각형도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딱 한다고 해서 여기가 안 넘어질까요? 아닙니다. 어느 적당한 한 요 정도의 선을 딱 집어넣으면 무게 중심. 그럼 아까 전에 외접원의 외심하고 내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삼각형의 내심은 설사 이렇게 생겼다 손 치더라도 삼각형의 내심은 무조건 삼각형의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은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삼각형의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심과 외심은 전혀 다릅니다. 무게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서의 어떤 점을 딱 잡아가지고 적당한 것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딱 올려놓으면 딱 무게가 중심이 딱 되어 있는 선 지점, 그걸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게중심과 내심과 외심은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기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전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 외심을 한번 찾아봅시다.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의 수직 이등분선은 뭘까요? 자, 이 선에 중점이 있죠. 중점을 딱 지나면서 이 선과 수직한 선이 있죠. 중점을 지나면서 이 선과 수직한 선, 이걸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요 지점에 있어서의 요 선하고 끄면 요 두 개는 같겠죠. 분명히. 요 선은 같습니다. 자, 이 지점에 있어서도 이 선하고 끄면 무조건 같습니다. 같습니다. 요 두 개 같습니다. 요 두 개는 다르죠, 당연히. 자, 이 지점에 있어서의 이기의 거리라고 여기의 거리도 또 똑같습니다. 요거 두 개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에서 양끝점, 그 선의 양끝점까지 거리는 무조건 같습니다. 그건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증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각형의 수직 이삼각형이 있습니다. 이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요 선에 수직한 이등분선. 자, 요 중점이 있겠죠? 요 어디 중점에 수직하게 쫙 그었습니다. 그리고 요 선에 여기 그러면 수직하겠죠? 자, 이 선의 중점은 요쯤 되겠나요? 여기에서 수직하게 쫙 그었습니다. 쫙 그러면 여기에 선이 있겠습니다. 자, 교점 한번 볼까요? 교점에서 이렇게 갔을 때 요 선 있죠? 요 선하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선에서 선을 쫙 그어볼게요. 이 선하고. 그럼 요거 같죠? 요거 같죠? 왜냐하면 이 점하고 이 선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선하고 거리는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점은 또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거하고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 선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이 선하고 같은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그렇다면 요구의 거리랑, 자, 중요한 거는 이 점에 있어서의 이 점의 거리랑 같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이거에 원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외심이 된다는 거예요. 즉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 삼각형의 각 변에 있어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원의 중심이다. 즉 외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 선에 수직한 이등분선 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에 수직한 이등분선 껐습니다. 그럼 요 점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요 선에 수직한 이등분선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뭐예요? 이거와 이것이 같다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이거와 이것이 같고 이거와 이것이 같으니까 이것도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러면 이거에 안 지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한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한 이등분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즉 외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이루는 거리 같기 때문에 외접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요거에 RRR. 자, 이번엔 내심 한번 볼까요? 내심. 자, 삼각형의 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각도 있죠. 요 각도를 반으로 딱 나눴습니다. 반으로 딱 나누어서 딱 이렇게 껐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을 껐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각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의 이등분선을 쫙 이렇게 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거하고 요거는 같고요. 요 각.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도 같아요. 이 각하고 이 각도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럼 요 점을 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직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쫙 내려가겠습니다. 쫙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도 밑으로 수직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아직은 이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의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수직하게. 즉, 그 만나는 점에서 수직하게 내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요 각도 같죠? 이 삼각형에서 한 각도 같습니다. 자, 이 삼각형,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삼각형 생각했습니다. 요 삼각형, 요 각도 같죠? 각도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각, 이것도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각이 한 각은 같고 또 나머지 수직이니까 나머지 각도 무조건 같게 돼 있죠. 무조건 같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같고 무조건 같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같게 돼 있어요. 무조건 같게 돼 있어요. 각이 똑같은데 하나는 똑같아요. 공통이 요 놈의 길이가 똑같아요. 자,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변의 각이 다 똑같아요. 이 삼각형은 뭐예요? 똑같은 삼각형,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세 각이 같고 한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즉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다는 것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똑같이 생긴 이거 두 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만일에 요거 글이죠. 요거 글이하고 요거 글이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자, 요거 똑같아요. 요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도 합동이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아하, 이 점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봤더니 요거 길이하고 요거 길이하고 요거 길이하고 똑같다. 즉 원을 한 개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원은 이렇게 내접원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 여기에 그럼 각의 이등분선을 끄면 이 점 안 지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을 딱 꺼버리면 여기는 무조건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내접원의 중심이다, 내심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세 내각의 이등분선, 각 세 내각, 한 내각, 두 번째 내각, 세 번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걸 내심이라 그러고요. 내심에서 각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 요 거리는 똑같다. 요건 내심이다. 요거를 내접원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게의 중심은요, 아까 전에 무게의 중심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외접원과 내접원, 내심, 외심 구하는 방법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이 삼각형의 어느 지점을 딱 잡아야지 정확하게 무게의 딱 중심이 되겠느냐, 이거는 쉽습니다. 어떻게? 요 산의 중점이 딱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하고 요거 그림 똑같아. 그럼 요곳에 중점이 딱 있습니다. 즉 요거 그리하고 요거 그리도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요 변의 대각, 여기에서 이 중점을 쫙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쫙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 중점을 연결을 쫙 한번 해볼게요. 중점을 쫙 연결을 하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놈에도 중점이 있겠죠? 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이랑 이 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쫙 연결을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더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지점을 딱 잡아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딱 하면 딱 무게가 딱 중심이 딱 서 있다는 거죠. 이 무게 중심의 특정한 거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무게를 딱 중심이라는 특정 그 성질도 있지만 또 하나의 성질이 있습니다. 요것의 거리하고 요것의 거리가 항상 2대1이라는 것입니다. 2대1.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것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요것의 거리는 얼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2.5라는 말이에요. 2.5. 요것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3이라면 이걸 거리는 뭐란 말이에요? 2대1이니까 1.5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의 거리가 4라 그러면 요것의 거리 2라는 거예요. 무조건 2대1이라는 거예요. 2대1. 요것의 2대1이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자,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내심, 삼각형의 무게중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아주 중요한, 이것은 아주 중요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다른 건 무게 중심, 내심, 외심은 잊어버려도 피타고라스 정리는 잘 안 잊어먹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직각삼각형에 있어서 이게 빗변입니다. 제일 긴 변이 빗변입니다. 빗변의 제곱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내가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6cm고 이게 8cm예요. 직각삼각형에 있어서. 그럼 x는 몇 cm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식에 의해서 빗변의 제곱, x의 제곱은 뭐예요? x의 제곱은 뭐예요? x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6의 제곱은 36, 8의 제곱은 64예요. 36 더하기 64는 100이에요. 어떤 수의 제곱이 100이에요. 어떤 수는 얼마예요? 어떤 수는 10입니다. 10. 마이너스 10이 될 수 없으니까. 이게 10cm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3이고 12예요. 이건 뭐예요? 13의 제곱은 169예요. 12의 제곱은 144예요. 그럼 요것의 제곱에서 요것의 제곱을 빼면 25예요. 그럼 요것의 제곱은 얼마예요? 25라는 거예요. 그럼 x는 얼마예요? 5라는 거예요.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각삼각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빗변의 제곱선 이것의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정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그럼 이렇게 제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직각삼각형 길이 비율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길이의 비율은 뭐예요?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길이의 비율은 요건 3이면 이게 4면 이건 5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9죠? 16이죠? 25 맞죠? 9 더하기 16은 25 맞죠? 3대 4대 5가 제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6대 8대 10이죠. 3대 4대 5니까 6대 8대 10이에요. 그죠? 그러면 9대 12대 15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 순수대로 3대 4대 5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사는 것은 여기 5대 12대 13이 많습니다. 5대 12대 13 3대 4대 5 5대 12대 14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45도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45도일 경우에는 요거 길이 비율하고 요거 길이 비율하고 똑같죠? 1대 1대 똑같죠? 1대 1대 똑같죠? 1대 1인데 아직은 우리가 루트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3학년 때 배울 겁니다. 근데 뭐 조금 이따가 뭐 하겠습니다만은 제곱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게 x라 그러면은 x의 제곱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잖아요. 그죠? 2니까 x는 뭐예요? 우리가 배웠다고 치고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대 1대 루트 2. 자, 3대 4대 5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1대 1대 루트 2 3대 4대 5 요거 하고 요거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요거 많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여기 한 변이 1이고 한 변이 2라고 칩시다. 빗변이 2고 한 변이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의 제곱은 뭐예요? 4, 1이죠. 이건 얼마가 돼야 될까요? 3이 돼야 되겠죠.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잘 안 하고 1대 2대 루트 3이라고 많이 합니다. 1대 2대 루트 3.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요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이 씁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거 3대 4대 5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1대 1대 2 3대 4대 5 이거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 확인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형은 아니고 확률인데 확률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만 너무 아주 간단한 필요한 내용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앞 또는 둘,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한 개니까 2분의 1입니다. 주사위가 3이 나올 확률은 1, 2, 3, 4, 5, 6, 6개 중에 3개죠. 6개 중에 3이니까 6개 중에 1개. 3이 나올 확률 1개죠. 6분의 1이죠. 근데 문제는 탁 던졌는데 동전도 앞에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3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자, 이거는 2분의 1, 이거는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이 6분의 1이 동시에 나올 확률은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곱의 법칙. 두 개를 어떻게? 곱합니다. 동시에 나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주사위가 3일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위 두 개가 동시에 나올 확률은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다. 이렇게 곱해서 1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안경을 쓸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요즘 안경을 많이 쓰니까 안경을 쓸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나 찍었는데 안경을 쓰고 그리고 남자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안경을 쓴 남자 확률을 곱을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과정 마치겠습니다.